후보가 김정일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 봉합이 될 거로 보시는지. 고래 싸움이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됩니다.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예, 새우와 고래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 2위 바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왔던 제1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인데요. 사상 초유의 잠행입니다. 어제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휴대전화도 껐는데 그가 부산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후보의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잠적 이유와 패식 논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어제는 하셨는데 오늘은 좀 사태를 좀 파악을 하셨는지.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후보님께서 네.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거 있으신지? 글쎄 어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오늘이라도 직접 만나러 가실 계획은 있으신지. 오늘 여기 일정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저녁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윤석열 후보의 여러 목소리들 처음에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 얘기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뭐 당대표를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부산의 깜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까지 회식 이후에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이준석 대표인데 부산에 나타나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은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행보가 오늘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대선에서 뭐 매우 중요한 국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가급적이면 젊은 대표를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대표 때도 다른 경쟁자들이 조금 섭섭해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나 그 캠프와 이 대표가 갈등할 때도 그래서 젊은 대표를 우대해줘야 된다.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더 크다.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결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렇게 태업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승리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떼쓰는 거 아닌가. 좀 더 나가면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이런 여의도 인사이더들이 정치 신인 윤석열을 군기를 잡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 생각이 들어요. 36세 영선 신선하죠. 대표가 됐을 때 보수정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았다. 야, 드디어 저 당도 변하는구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죠. 근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느덧 그런 신선함은 사라지고 요 며칠 하는 행동을 보면은 경륜도 부족하고 생각도 짧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36살 젊죠. 그렇지만 36살이 꼭 젊은 나이일까요? 김종필 씨는 38에 중앙정부 만나가 중앙정부부장 했어요. 이광재 씨는 38에 김종필은 35입니다. 이광재는 38에 청와대 국정운영실장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 했어요. 같은 나이에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부담을 자기가 떠안고 청와대 밖에서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잘 지켰습니다. 지금 36세 이 대표가 하는 행동은 그 나이에 맞는 그 경륜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제가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의 쓴소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행보와 사실관계, 팩트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밤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전격적으로 만난 이준석 대표인데 오늘 주목되는 일정이 바로 이겁니다. 오전에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누군가는 깜짝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습 방문이라고 했는데 정비영 의원님,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란 말이죠. 거기 지역 사무실을 찾았다. 뭐 여러 해석이 벌써 나옵니다. 이럴 때는 그 우리 이도훈 의원님 자리에 제가 앉고 싶어요. 그냥 관전평만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예. 그 이 갈등을 좀 봉합해서 빨리 이제 새롭게 좀 빨리 지나가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두 가지 측면이 아닐까요? 예. 한 측면은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의 방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장제원 의원하고 앞으로 잘 지내겠다 뭐 이런 방문일 수도 있고 예.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당 대표로서 본인은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내가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 이게 당무 거부가 아니다. 라고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 가면 우리 당직자들, 당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직자들하고 당대표가 만나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요즘 돌아가는 부산의 민심을 또 물어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가는데 그건 사실은 선거 업무, 선거 사무에 예.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 사무가 아닌 그 당내 업무는 사실 여전히 당 대표에게 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의는 선거관리위원 그 회의, 그 선대위 회의하고 다르게 또 회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나는 계속 내 업무를 하고 있다, 당 대표로서. 예. 이런 걸 보여주는 지금 측면의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짧게 하나 더요. 일각에서는 어제 권성동 의원이 노원 당협 사무실을 찾았잖아요. 이준석 대표 보려고. 그거에 맞불 성격으로 나도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릉으로 가셨어야죠. 그 권선동 의원 그 지역구 그 사무실로 가셨어야 되니까 꼭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가 그 굳이 장제원 사무실을 가가지고 한 얘기를 보면 왜 갔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 위해서 얼마나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당원이 늘었는다. 말하자면 일종의 당무감사를 한 거죠. 예. 뭐 비서실장 얘기 나오고 뭐 저 문고리다 뭐 여기 나오니까 아 나 저 윤석열 대표부터 떠나겠다. 부산 가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다 했으니까 그럼 부산 가서 얼마나 선거운동 열심히 하나 보러 딱 나왔는데 장제원 의원은 없네? 어디 간 거야? 서울에 있네? 아 그러면은 그 저 윤석열 후보에서 멀어졌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닌 건가? 이런 뭔가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어제 약속도 안 하고 사무실 찾아갔으니까 나도 약속도 안 하고 한번 사무실 온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로 갔다면 매우 유치한 얘기죠. 예. 오늘 이도훈 의원님 꽤 날이 서 있는데 저희 방송 깁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런데 부산만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순천도 찾아서 순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도 만났다고 하는데 순천은 왜 간 건지 그럼 이제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 건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무는 보겠다. 그래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당의 사무는 처리하겠습니다만 선거운동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당분간은 윤석열 후보와의 사이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회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실제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난을 했는데 이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갔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떤 역공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정치를 모른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왜 저런지 모른다고 하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서로 인정하지 않는 서로를 애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굉장히 혼란이 많은 상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된 지 30일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을 아직도 모실지 안 모실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윤석열 후보가 보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과 인서 스타일의 어떤 불통의 어떤 이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제 부산에 가자마자 아마 가장 처음 만난 사람, 이준석 대표가 만난 사람은 아마 화면에 보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일 겁니다. 어젯밤 9시쯤에 단둘이 만나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힘 모아야 하고 정치 경험 없으니까 이해하고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이준석 대표 잘 들었고 오늘 상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순천에 갔단 말이죠. 정의화 의장은 어쨌든 후보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동욱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 아무래도 후보 측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의화 전 의장의 조언을 이준석 대표가 경청하였다고 하니 저 의견 그대로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고요. 또 다른 기자에게는 정의화 전 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남겼다고 합니다. 대표의 언행이 당 내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념하고 당내 모든 역량을 레이저 빔처럼 후보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조언해 드렸다. 결국 지금 이 민주당 선대위를 보면 처음에 선대위 진용이 으리으리하게 꾸려졌다가 결국 이재명 선대위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같은 인식 자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대단히 오만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후보 중심의 선거운동의 중요성을 지금 민주당은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의 최고 원로인 정의화 전 의장 같은 경우도 당내 모든 역량을 이 레이저 빔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후보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조언해 드렸다고 하니 이 정치 원로의 조언을 이준석 대표께서 잘 들으셨다면 좀 생각을 추스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이 조언대로 행동한다면 앞으로 원팀 선대위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전격적인 부산행을 두고 5년 전이죠. 2016년 공천 당시에 대표 직인을 들고 영도다리를 찾았던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김무성 전 대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거 영상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해서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선거에 당을 위해서는 이게 옳다고 판단해서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니까. 이른바 2016년 5년 전에 옥새 파동 김무성 전 대표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이번 해와 5년 전을 비교하는 벌써 보도들과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당시에는 대표 직인을 찍지 않고 영도다리 부산에 갔고 대선 앞두고 당무를 거부한 이준석 대표. 근데 일단 차이점은 당시에는 김무성 대표가 전권을 갖고 있었던 갑의 위치였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홀대를 받고 있다. 또 하나 행보는 유유자적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찾았다. 뭐 이렇게 비교와 대조를 해놨습니다. 일단 뭐 당무를 거부하거나 태업하면서 부산을 갔다는 거는 뭐 공통점인 것 같고 두 번째 공통점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일 것 같은데 저런 행동들이 그 선거 결과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2016년 총선은 당시 새누리당이 질 수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호남을 거의 석권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여당에서는 아이고 이거 우리가 180석 뭐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공견하게 나돌 정도였어요. 근데 저런 행동들을 하다 보고 그 공천 갖고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1당까지 뺏기고 그것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지고 지금 야당이 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대선 국면인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질 수가 없는 선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 여론, 민심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걸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질 수 있게 만드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준석 대표와 5년 전 옥새파 등 비교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좀 내 위치가 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만나봤던 고래 싸움에는 새우는 좀 빠져야 된다. 새우는 그런 언급하는 사람이 아니다. 새우는 입이 없다.
이른바 새우 시리즈를 이준석 대표가 꽤 많이 말했었어요. 근데 일단 새우라고 지칭했던 본인이 지금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정 의원님, 근데 측근이시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벌써 부산 갔다가 순천 찍고 글쎄요, 이제 호남을 다시 도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정도 지역 순회 일정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새우든 뭐든 이런 지역 순회가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측근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예. 사실은 대표가 성공하는 지도가 대표가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 30대 당대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보수정당에서 잘 살려서 성공한 대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예. 나라도 지금 얘기를 좀 듣고 이런 입장인 거지 뭐 측근 아니고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지금도 저는 같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사실 제가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이 갈등 선거 국면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선거도. 그러니까 갈등의 국면에서 그거를 잘 봉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이게 지금 저의 머릿속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렇게 봐요. 36살, 30대는 30대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혈기가 넘치고 사실 피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이 상황 속에서 그 느끼는 고통이 분명히 있다.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얼만큼 우리가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를 좀 이렇게 흡수하고 이런 모습이 2030에게 좋게 비춰지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고래 싸움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한다 이런 표현은 그냥 이걸 무슨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준석 대표 스타일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단어들로 그냥 저는 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정권 교체를 향한 그림, 그 그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제 질문에 답은 다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서울 언제 오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 바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당무를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예. 나는 지금 대표로서 그 당무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거 업무는 후보에게 있으니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당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오늘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바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른바 잠행 이후에는 정 의원님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하고? 아니 통화는 한 번 했습니다. 통화는 했어요? 네. 그냥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구체적인 얘기도 좀 아니 저는 이제 빨리 올라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빨리 봉합하고 우리가 지금 당원들과 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빨리 이제 올라와서 그 윤석열 후보와 같이 얘기해서 좀 나가자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준석 대표가 휴대전화를 껐다 켰다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주변에서 전화를 받을 사람은 아니 받고요. 그렇죠. 본인 휴대폰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이 대표 주변하고 네. 정 의원님은 일단 빨리 서울로 오라고 조언을 하셨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무튼 우리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힘들어하시니까 빨리 이걸 어떤 식으로든 봉합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